사실 최강 한파가 몰아친 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4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사 친구 나르실 때 트라이할 수 있도록 스위스를 필수해 놓은 것 같았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건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혹은 여기다 배치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었던 거죠. 그런데 설레던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이사하세요? 저희는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원룸으로 가고요. 단독주택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12월 입주였는데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보관이사를, 저희도 보관이사는 처음 해봐요. 기약 없이 이렇게 집만 따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매우 착잡하죠. 대체 왜 쫓겨나듯 원룸으로 이사를 온 걸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정원이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꿈꾸던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개인 정원 또 이제 주차도 몇 대 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캠핑카 구입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캠핑카도 세워두고 불멍도 하고 뭐 장작 피워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런 상상들로 설레임을 안고 이제 분양을 받았죠. 상상 속에 그리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와. 나만의 정원과 테라스가 있고 층층마다 원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집.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평균 7억이 넘는 분양가에도 인기가 높았는데요.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진짜 안에 자재부터서 으리으리해요.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고 예쁘네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다 하고 바로 계약했어요.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선택한 집이었습니다. 공사 현장만 봐도 설레고 행복했던 예비 입주자들. 지난해 12월 드디어 예비 입주자들에게 완공된 집이 공개됐습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딱 처음에 갔어 봤을 때 다들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정도로 이거는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쓰레기 같은 집이 왔네 여기에 내가 드디어.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여기서 사는구나 우리가 지금. 집을 둘러보는 순간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가 않았어요. 벽도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그냥 도배지를 발라놓았고 바닥도 기울은 집들이 있었고, 아이고, 바닥 기운다고요? 현실인지 아닌지 약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참담한 마음이더라고요. 아이고. 위험에 노출된 공간도 눈에 띄었는데요. 4층 계단의 옆에 창호의 틈새가 한 20cm 돼요. 아이들이 그냥 빠지면은 아이고, 그냥 어이구. 제일 밑에 가장 밑에 1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실에 수전과 배수구가 없어요. 물을 길어서 세탁을 해야 될 판이에요. 벽도 반듯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가요 지금. 그 정도는 안 맞아요. 실리콘을 쓰긴 쌌습니다. 쌌는데 너무 매울 게 많은 거죠. 하자를 체크하는데 정말 그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하자가 굉장히 많고 내가 했어도 이거보다는 나을 텐데?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엉망인 상태였었죠. 한 세대가 작성한 하자 체크리스트인데요. 방, 거실, 욕실 어느 한 곳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전 점검 날 발견한 하자만 무려 169개. 아이고. 다른 세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 점검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당황스러웠다는데요. 대략 한 50건 전후로 해서 나와요. 하자가 35평,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한 130개 정도 나왔으니까 좀 심각한 정도죠.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다른 현장에 비해서 배 정도? 벽이 기울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가구를 댔어요, 이렇게. 붙박이장을 대놨는데 위에 들어가니까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대부분의 벽이 저게. 수직이 안 맞았어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0개에서 200개, 180개 정도 하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주방이 바닥 타일로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타일이 얘가 부르듯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달랐다. 보고 나서 정말 남편하고 저하고 망연자실하고 1시간 동안을 앉아있었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계약한 집이 이게 맞는지, 정말 이 가격에 이 집 퀄리티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분양가가 높아 부담스러웠지만 이 집을 선택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힐링이 되는 집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57세인데 직장 생활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정년이 남았어요. 테라스 있고 차 마실 수 있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로망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깥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약을 하자. 저희 아파트가 차가 폭파 상태예요. 퇴근이 늦어요. 그러면 한 11시 정도 들어가면 차 찾을 데가 없어서 맨 몇 바퀴 돌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근데 여기는 세대까지 되니까 제 집 앞에다가 다 얼마나 좋아요. 로망이잖아요. 차 대놓고 딱 올라가는 거. 그거로 시작을 한 거죠. 모델하우스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꿈이 현실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한 대 되면 끝. 당시 홍보는 여기 3대, 실제는 한 대.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집은 분양 당시 홍보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총체적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2월 말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성민 씨는 입주 일정에 맞춰 살던 집을 비워줬는데요. 작년 11월쯤에 이제 짐을 다 빼고요. 제 고향 시골로 짐들을 다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12월 중순에 입주할 거를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는 몸도 마음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절실합니다. 열장암이라고 대장암이고요. 거기에 간에 전이가 있어서 현재 사기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가발로 사회생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이 좀 깊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서는 암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제 요구를 받았는데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벗어나 있게 되고 2주에 한 번씩 항암을 하고 있는데 고향이 남쪽 끝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체력적으로 좀 소진이 많이 돼서 거의 한 15kg 정도 빠지고 사전 점검 이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됐던 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시행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사전 점검 이후로 회사 측에서는 하자 보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도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근데 보시는 세대를 부분만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같이 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은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네. 왜요? 아니, 그러고 싶어요. 아니, 말을 안 할게요.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커뮤니티에서 다 올려서 우리 지금 다 나쁜 놈으로 만드셨잖아요. 시행사와 예비 입주민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갈등은 깊어진 상태. 이미 올 연휴를 명절을 여기서 보내려고 했던 세대들이라고요. 다. 왜 그걸 그런 행복권을 다 뺏어놓고 지금 뭐를 잘했다고 집을 처음에 그럼 제대로 잘 지으시던죠. 지난 12월 사전 점검 때 체크한 하자 부분들은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과 창문 사이의 공간은 그대로입니다. 정말 위험한데요. 우리 이거 발판 설치를 할 거예요. 막을 거예요. 개발이 들어가네? 여기랑 단차가 없어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지나다니다 걸리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실리콘 발라졌잖아요. 애들이 딱 걸렸어. 이게 완전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네.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여기에서 걸리지 않게끔 해드릴게요. 물기 가셔가지고 통째로 그냥 바꾸면 아니 근데 이게 바닥이 이게 높이가 그러니까 교체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분양 당시 세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던 주차장인데요. 한 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모델하우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확대 좀 해드릴게. 자, 보이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제공했던 네. 모델하우스 앞에 제공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이렇게. 분양팀을 막 욕하고 하는 건 아닌데, 분양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외주업체들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돈벌이 되고 뭐 팔아먹으려면 이 정도로 과대 포장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시행사, 시공사 쪽으로 몰지는 마시라고. 그림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그건 회사에서 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주는 건데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대부분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현재 완공된 집을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다다요 이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 기능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창피할 정도예요, 이거. 아니 당연히 본인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집이면 과연 문을 열었을 때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시공업체가 기술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집 곳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하자들. 공사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뭐 보세요. 여기는 전부 다 콘크리트 다 채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철근은 보이고 콘크리트는 안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것들은 아무리 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원래 콘크리트가 가져야 될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위가 나중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위가 되는 거죠. 입주를 코앞에 두고 마주하게 된 새 집의 민낯.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집이 잘 지어졌는지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경기도청에 요청했었다는데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죠? 그때 이제 알은 거예요. 아, 여기가 주택법으로 허가된 곳이 아니어서 품질 점검 대상이 아니다. 188세대 한 개 단지로 알고 저희는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5개 단지로 다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집이 아니고. 이게 왜죠? 시행사가 188세대를 하나의 단지가 아닌 5개의 단지로 나눠 건축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5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는데요. 누구도 50세 미만이네요, 보니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집을 지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품질 점검단도 있는데 그런 거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프링클러의 의무 설치 규정도 없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관리 보수 주체도요. 건축법에 따르면은 자기 건물 자기가 보수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나 혼자 단독주택에 사는 것과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양 당시에는 대규모 타운하우스임을 강조했습니다. 세대수는 188세대인데요. 대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5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하우스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꾸민 이유는 188세대라는 건 이제 8개에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꾸민 거거든요. 이제 그거 자체도 사실은 양조시에서 어떤 편법에 의한 인허가가 된 거죠. 건축 허가를 내준 시청에선 몰랐을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분양하겠습니다라고 상담을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됐다고 하면 어려웠겠죠. 그건 분양가구가 나간 게 착공신고 이후에 나가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들어가거나 그 당시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걸 인지하거나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188세대라고 명시해놨습니다. 5개의 땅으로 따로따로 한 거죠? 네. 여기는 188세대가 한 단지가 아닌 거죠, 확실히? 프레임으로 자꾸 또 씌우시려고. 아니요, 물어본 거야. 아니죠. 저 대답 안 할게요, 그냥. 부대표님.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부대표님 대화 안 할게요. 188세대 맞아요, 아니에요. 예비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각종 규제를 피하려고 편법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부실 공사로 하자가 많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사용 승인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책임지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금액적으로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익기하고 비대위한테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1월 30일 날 사용 승인만 나게끔 해주세요. 사용 승인에 동의해주세요. 그러면 다 고쳐드릴게요. 지금도 고치고 있다, 계속. 입주민들은 고치고 있다면 최소한 집이라도 보여줘라. 못 보여준대요. 결국 입주민들은 이제 너네 사용 승인 준공 나면은 안 고쳐줄 거 뻔하다. 죽어도 못 믿겠다, 너네. 사용 승인 딱 받잖아요. 사용 승인 딱 받는 순간 입주민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만 돼요. 계약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그 전까지는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는 입주 예정자들이 절대 갑인데 사용 승인을 받는 그 날부터는요. 권리관계가 180도 바뀌어요.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행사가 슈퍼갑이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난 12월 사전 점검 이후 시행사와 예비 입주민 간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악의적으로 그분들이 투구나 딴 데 보시면 짜집기해서 만든 좀 영상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저희도 그거에 좀 민감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거든요.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가 미뤄지면서 당장 살 집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월 30일 이제 설 지나고 월요일 날 여기 집을 빼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정하지를 못했어요. 일주일짜리 단기 임대를 알아보긴 했는데 자녀랑 와이프 배우자는 지방에 있는 처가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바라는 점은
정말 진짜 타운하우스 좀 한적하고 좀 조용하게 도심에다 떨어져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간 사람들인데 꿈에 그리던 내 집에서 설 명절 가족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덕담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춥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낼 줄 몰랐습니다. 188세대의 예비 입주자들. 그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기본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 그걸 못 지키고 있어서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살 수 있게 기본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고쳐진지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자신 있게 고쳐서 저희한테 빠른 입주를 해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 청소를 했다는 정수연 씨. 그런데 처음 겪는 일이니까. 처음 겪는 일이요? 그렇죠.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어떻게 집에 사람 인분이 있다고는 누가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 바닥 쪽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바닥? 밑에요. 아, 요 밑에? 네, 여기 바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힘들었다고. 청소를 하던 중 싱크대 구석에 수상한 덩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싱크대 배관까지 깔린 저곳에 누군가 용변을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안에 발견됐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게 이렇게 뭐 다른 데서 볼일을 보고 근데 거기에 버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그걸 발견을 하셨겠죠. 어쨌든 장소 위치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장소잖아요, 여기가. 봉지에 꼭꼭 숨겨져 전 집주인도 2년간 알아채지 못했던 인분. 누가 대체 왜 싱크대 구석에 인분을 숨겨뒀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해?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이런 데서 아무렇게나 던진다는 게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무섭죠. 아파트에 인분이 발견됐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붙박이장 서랍, 싱크대, 집안 곳곳에서 인분이 한 무더기나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사연. 우리는 새 아파트에서 인분이 나왔다는 입주민을 만났습니다. 일군 건설사가 지은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김정훈 씨. 지금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던 그날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월세가 나가는 걸로 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진짜 많이 상의해가지고 여기를 알아보고 들어온 거예요.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하던 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막. 처음에 이게 우리 집이구나, 우리 단지구나, 막 진짜 우리도 우리 집이 생겼구나. 엄청 막. 그런데 이제 화장실 쪽에서 올라오는 심한 악취. 새 변기엔 인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변기가 이제 물이 안 찬 상태에서 그냥 돼 있는데 거기다가 볼일을 본 것 같아요. 대변을 본 거죠, 거기다가. 김 씨뿐 아니라 다른 입주자의 집에서도 심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제 옆에 동네인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안방 그 부부 욕실 화장실에서 천장에서 냄새가 악취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환풍구 이제 그쪽을 뜯었는데 거기 이제 검은 봉다리가 하나 나왔어요. 검은 봉다리? 검은 봉다리가 이게 묶인 게 나온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진짜인 거죠. 사실은 얘기인 거죠. 저도 그런 거고. 유독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 건설 근로자들이 아파트를 지으며 집안에서 볼일을 본다는 경악할 만한 이야기. 그런데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신축 아파트의 방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악취가 계속됐는데요. 방 천장을 뜯어봤더니 인분이 가득 담긴 봉지들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인분 봉지가 잇따라 발견되며 해당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를 정원동을 딱 때리니까 다들 콧 막고 다 소리 나갔어요. 똥봉지를 3개 들었다고. 사건이 알려지자 건설 근로자들이 특정 방을 정해 인분을 쌓아둔다는 이른바 똥방괴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인분을 처리하는 담당까지 있다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괴담의 실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안경숙 씨. 그녀에겐 비밀스런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목적은 청소 목적이었어. 근데 직영팀들은 남자들 지그들 일 안 시키고 나보고 똥 다 치우라는 거야. 이거 전부 다 말도 못했어. 이게 똥잔치야, 똥잔치. 이 전체에서 당한 거예요? 응. 모든 공사. 전 세대. 나 이거 생각하면 끔찍해. 고생하고 똥만 치우다가 내 근로 종료가 마감됐다는 게. 한눈에 봐도 번듯하게 지어진 일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아파트가 지어질수록 인부는 더 많아졌고 악취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뻐도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다 알아. 거기 그 뉴스 나온 데는 재수 없는 데 걸린 거야. 아직도 그녀는 유독 인분이 많이 나왔던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뭐? 여기 있잖아. 여기 창고. 창고로 여기다 많이 싸. 여기 창고에? 여기가 시래기실 역할을 하거든. 베란다 여기도 똥 넣는 장소였다니까. 그때 당시에? 응. 이런 데 들어가서도 싼다니까. 아파트 실내는 물론 베란다, 실외기실, 창고까지 꼭꼭 숨겨진 인분을 찾아다녔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 남의 똥 보니까 토하지. 냄새 맡고. 화장실이 급한 건설 근로자들과 종종 계단에서 마주쳤다는 안 씨. 건설 근로자들을 따라 계단을 쭉 내려가다 보면 인분이 숨겨진 공간이 나왔답니다. 안 씨가 안내하는 그곳은 바로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전기 배선실. 이거 뭐예요? 여기 생기기 전에 아, 여기다 설치하기 전에. 여기다가 싸나요? 어디다 싼 거예요? 이 구석에. 구석에? 아니 입주자들 내 돈 주고 거의 내 세대에다가 똥 싸시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된 거 아니야? 하도 싸니까 똥뚜껑이지 뭐야. 화장실이라고 해야지. 눈에 보이는 인분은 청소라도 하겠지만 문제는 바로 이 인분이 담긴 봉지입니다. 붙박이장 속 싱크대 안, 선반 위 인분 봉지는 때때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곳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걸까요? 아파트를 먼저 겉에를 다 짓고 나서 샤시를 달고 나서 안에 그 내장 작업을 하거든요. 뭐 싱크대도 놓고 수전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싱크대는 다 안 쳐놓은 상태에서 그 싱크대 서랍에서 사람 똥이 나왔다고. 누가 거기다 똥을 싸놓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인데. 아파트 관리소장들도 인분이 발견되면 비상입니다. 인터뷰 중 인분을 봤다는 또 다른 관리소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똥이 그냥 한 똥이 한 군데씩 꼭 있어. 거기다 하나 쌓으면 거기다 세 군데다 꼭 싸들어가. 같은 사람이 싸놓으니까. 아,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똥질이 비슷해? 그 똥질이 딸기잖아요. 퍼져갖고. 얼마나 많이 보셨길래 똥질까지 이렇게. 이 사장님은 아니 애들 키워보면 엄마들은 다 알죠. 우리는 인분이 발견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인부분들이 좀 아저씨분들이 많잖아요. 50대에서 60대 아니면 40대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힘든 노동을 마치고 끝나는 날에 이제 술을 한 잔 걸치시니까 다음날 숙취 때문에 이제 일을 하다가 급한데 하고 내려가기 귀찮고 지금 당장 배는 아프고 신호는 오고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빠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호기스트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건물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휴지 있고 욕실 시공을 하기 전 직접 발견한 인분들입니다. 웬만하면 다 구석진 곳에 있어요. 베란다, 이제 욕조가 들어가는 화장실, 아니면 이제 안방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 정말 심하면은 이제 그 신발장, 그 붙박이장 있는 네, 거기 좀 구석진 곳이다 싶으면 거의 다 싸요.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보니까는 뭐 오늘은 안 보겠다, 오늘은 그런 장면은 안 보겠다 그런 기대감은 없어요. 새벽 6시 우리는 아파트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출근하는 건설 근로자들. 입주 시기를 마치기 위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엔 정말 인분이 있는 걸까요? 아파트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제작진이 잠입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도 논란이 된 인분 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인분 올려놓는 것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 아니 그게 하나씩 있어. 그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뭐 뜯어보니까 인분이 나왔다고. 아 맞아요. 네. 그게 그 얘기 같은데. 공사용 승강기를 타고 고층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는 가벽 시공이 끝나고 화장실 설비까지 갖춘 모습입니다. 검은 봉지가 눈에 띕니다. 검은 봉지 아파트 곳곳을 찾아다니는 제작진. 그런데 속옷이요? 이때 제작진을 부르는 작업반장. 일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며 혼이 나던 그때 구석진 곳에서 검은 물체가 눈에 띄니다. 보셨나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분으로 추정되는 것이 바닥에 눌러붙어 있고 마스크로 덮여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디? 뭐가 있어? 이거 뭐 벌레? 이게 똥이에요? 살짝 분들한테 그래. 황급히 치우시는데.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심상치 않은 봉지들. 심지어 욕조 안에도 인분이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현장 검사를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직원들이 매일 자기 동이 있어. 네. 매일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똥을 있나 없나 검사를 해도 지나간다면 똥을 또 주변 똥이 있는 거야. 매일같이 검사를 해도. 그렇게 매일 아니고 직원들이 바닥에 싸는 것도 있고 박스에다 싸고 접어놓는 것도 있고. 약간 박스에 싸신 분들은 그래도 난. 그치, 많은 게 있지. 네. 힘들어 집어도 힘들니까 싸서 이렇게 묶어놓는 게. 10집 중 무려 6집에서 발견된 인분. 그 똥방이라는 데를 지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현장이 이제 그쪽 앞바지쯤에 거기다가 이제 공구리 부어버려가지고 아예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 들었고요. 심지어 인분 위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버린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화장실이 그 일반 저 아파트 그냥 저희가 거실 같은 데보다 한 5cm 정도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싸고 뭐 시멘트 같은 걸로 묻어버리든가 아니면 그 후공정 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냥 책임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취재 도중 9월 입주가 예정된 한 아파트에서도 인분이 발견됐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인분을 비롯한 쓰레기 그리고 각종 하자가 발견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결국 입주민 2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약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이틀간 진행된 사전 점검. 인분이 발견되고 13일이 지나도록 건설사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인분 발견 몇 마리다. 수십 마리. 것으로 어느 정도 빨리 못하냐. 네, 인분으로 얘기가 많은데 설마 저희 아파트도 인분이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걸 저희가 가서 다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다른 곳에서도 혹시나 그런 게 나올까 너무 걱정스럽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공통 하자 수송이에요. 저희 집도 뭐 한 100군데 이상 하자 지적이 됐거든요. 예비 입주자 700여 명은 건설 회사를 상대로 각종 하자를 해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돼 있다고요? 예. 참 이 말이 유리 깨져 있고 중문이 없는데 어떻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문. 예, 똥도 쌓여 있고. 예? 또 제가 참고로 말씀. 똥이 바로 현관 옆에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 예.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확인합니다. 사전 점검 당시 촬영을 해두었다는 문제의 인분. 보십시오. 이게 말라비친 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똥이에요? 예. 박스 위에는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배수구 쪽에는 오줌물이 터지지 않고 소변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오줌물 뺐다고 봤고 또 그리고 또 욕실 화장실에는 소변을 내리지도 않고 소변까지 방해되었습니다. 배설물조차 제대로 치우지 않은 건설 회사에 입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똥이나 오줌은 이제 국과수의 DNA 검사를 중해야 될 것 같다고. 겉으로 보기엔 말끔한 모습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10억 중반대인 이 아파트는 오명을 얻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현장의 건설 근로자들은 인분 사태를 알고 있을까?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람도 고양이 똥도 있어. 고양이. 예? 우리 고양이들 방금 많이 있잖아. 아파트인데 고양이 똥이 어떻게? 들어갈 고양이 많이 다니. 사람 똥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 똥 봐. 사람이 이 사람도 아니는데 앉아 똥 누는데. 아버지 사람이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왔다 갔다 왜 앉아 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누가 고양이가 누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뭐 그렇지는 안 하겠죠. 제가 자세한 그런 건 모르니까. 뭐 이미지에 전혀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뭐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좀 그렇게 저희 사례는 좀 반영이 안 되게끔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되자 건설노조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아파트 주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이유가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분 사태가 오로지 건설 근로자들의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현장에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도 너무 멀고 또 지저분해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휴게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화장실이 제대로 없나 봐요, 그러면. 몸쪽에 있는데 거기 올 때가 정문 앞에 있어. 아파트 공사장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참을 더 가서야 화장실이 있는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야. 화장실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0분. 공사장의 모든 건설 근로자들이 사용한다는 화장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변기가 막혀 있었나 봅니다. 옆 칸도 그 옆 칸도 모든 변기가 인분으로 막혀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만 화장실 뭐 많이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 2, 3층에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해준다면 그런 인분에 대한 그런 해결이 저는 분명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에서 싸지 누가 바깥에서 그냥 그렇게 싸고 싶겠어요.